자,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정환석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환석입니다. 예, CBS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제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와의 격차가 5차 범위 내로 좁혀졌네요. 현재 판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한 3, 4일 전에 CBS 여론조사에서 한 4% 정도 드신 걸로 나왔습니다. 예. 계속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는 초박빙으로 가지 않겠는가. 상정 후보는 지금 그 5번째 나오신 분이십니다. 예. 저는 처음 출장하는 것이고요. 저는 거기는 멈춰 있고 저는 계속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충분히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국의 핵심 문제인 성완종 리스트 파문. 자, 이것이 이제 재보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관심인데 앞서서 이제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의 경우는 영향이 없다. 또 유권자들은 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정환석 후보 보시기 어떻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국민들께 식상해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의 측근 또 특별히 특히 우리 총리까지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연관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운데 예. 이런 검은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예전에 새누리당의 그 찻대기 정당의 망령이 대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말씀들로 인해서 오히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더 가중되어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유권자들이 이번 보궐선거에 심판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네. 예, 하지만 또 이제 이완구 총리가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이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예, 늦은 감은 있지만 그 총리께서 그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성남 중원의 유권자분들께서는 새누리당 정권의 그 부정한 민낯, 부패한 속사를 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런 것들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가까운 여권 실세들한테 있음으로 인해서 유권자들께서는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민생은 파탄나고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특히 조원 같은 지역은 서민 노동자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정권의 실세들은 그런 어떤 검은 것들에 그 영향이 클 연루되어 있는 것이다. 것들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6일 남은 시점인데 이제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야권 후보의 단일화 혹은 야권 연대일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공학적인 선거연대는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을 꺾을 수 있는 필승 야권 후보가 결국 정환석이다. 기호 2번 정환석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유권자들께서 중원 국민들께서 야권의 승리를 통해서 주인으로서 새누리당 정권에 대해서 경제를 파탄난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경고해 줄 것이고 심판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야권 연대는 그러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김미 후보 측과 야권 연대 관련해서 논의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 새누리당에서는 왜 어떤 김미 후보의 사퇴에 대해서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브리핑도 있었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왜 나왔을까요? 그러면? 관악의 이상규 후보가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레 겁먹고 야권 연대하면 필패한다 이런 새누리당 쪽에 우려 속에서 나온 내용들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한편 이제 김미 후보 측에서는 이제 서울 관악을 해서 이상규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성남 중원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양보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미 5차 범위 내에서 양강구도로 굳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것이고요. 또 통진당에 대해서 구통진당도 분당이 되어지고 예전 2012년도 야권 연대 위에 국민적 요구안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그런 거 고려치 않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남 중원의 유권자들, 자, 정환석 후보를 뽑아야 하는 이유 말씀해 주실까요? 그 성남은 약 10여 년 동안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예. 이제는 파탄 나 있고요. 이러한 중원의 부활을 할 수 있는 후보는 저 정환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이 그 지금 복지라든지 교육 정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 부분들을 손발을 맞춰서 실천할 수 있는 후보는 바로 기호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의 같은 당의 이념과 정치로 철학으로 풀어낼 후보는 바로 정환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그 복지를 함께 하시겠다. 그렇다면 복지와 교육 또 제 그 성장 동력 두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예. 성남 중원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뒤처져 있는데 여기에는 성장 동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의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장이 뛰게 해야 중원이 다시 뛰게 해야 경제가 되살아납니다. 예. 이러한 것들은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정환석이 두 가지 큰 공약 속에서 분명하게 중원을 다시 부흥하고 부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무상 산후조리 정책 등 요즘 이제 무상 시리즈가 성남에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그럼 또 어떤 무상 시리즈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상 시리즈 복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예. 그 복지 정책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들을 위해 쓰는데 일각에서 무상이니 공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성남시가 하는 성남행 교육이라든지 무인 소일거리 사업 확충이라든지 무상 교복 제공, 그 무상 산후조리원 모두 없어져야 할 정책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남의 그 복지 정책 크게 주목받는 것들은 그 최근에 그 경남에서 진주의료원 폐쇄라든지 예.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돼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성남이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가면 성남 시민의료원 건립이라든지 그 무상 그 공공산후조리원의 예, 개정을 포함해서 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였고요.